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나중에 조금 이따 하고, 문화일보의 그 허민의 전임 기자, 아주 냉철한 정치 평론 기사로서 분석 기사로서 문화일보에서 보배처럼 여기는 분 같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동훈이가 명예혁명을 시도했지만 성급한 권력투쟁이 대사를 그르쳤다. 성급하게 권력투쟁하려고 하다가 대통령한테 대들고 하다가 대사를 그르쳤다. 이 허민의 분석 기사가 아주 눈에 띄고 지금 많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옳다 하고 긍정을 받았습니다. 한동훈이 여권 주도권을 꿈꾸면서 자기가 딱 장악을 하려고 세세한 요구안을 내밀어가지고 대통령한테 협박을 했지만은 특검법을 못 막을까봐 걱정하면서 협박성 발언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담담하게 반론을 제시하면서 권력 누수를 방어했고, 결과적으로 빈손회동으로 한동훈은 돌아갔지만, 그러면서 분열을 재촉하기 위해서 자기 패거리들을 모아가지고 그날 저녁 때 갑자기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과잉충성하는 자들의 모습도 보였을 것이고, 그게 인간 시장이니까 당연히 보이겠죠. 네. 윤 대통령하고 21일 회동에 앞서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세운 전략은 밑져봐야 본전 전략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요구안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좋고, 아니더라도 대통령 권력과 싸운 대안 권력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거꾸로 윤 대통령은 주도권 유지 전략으로 그냥 대통령의 그냥 권한을 방어를 한다라는 대응을 한 겁니다. 여권 2인자인 당 대표의 대국민 여론전에 밀릴 경우에 1인자인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권력 누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한 대표의 그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혁명은 깨끗하게 100% 실패했습니다. 이 허민 기자의 이 분석 기사에 의하면은 대통령실 등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서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 즉 대외활동 중단, 첫째. 둘째, 대통령실 인적쇄신하라. 대통령의 소위 인사권을 침해한 겁니다. 인적쇄신하라. 또 의혹규명 절차에, 김건희 의혹 규명 절차 협조에 대한 수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건의했습니다. 특별검찰관 임명과 여야 의정협의체 조속한 또 출범 필요성까지 또 밝혔습니다. 요구를 갖다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은 특히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허민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협박성 발언. 아니, 은혜를 진 사람한테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협박해가지고 대통령을, 국가 원수를 협박까지 하는 그런 입장이 됐나? 한동훈이가 그 정도 수준이 되나? 국군 통수권자를 협박을 해? 대통령이 담담하게 대응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대응한 거. 정말 이 속이 부글부글 할지는 몰라도 인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성이 돼 있고, 철딱선이 없는 한동훈은 팔딱팔딱 뛰면서 대통령에게 무례하게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이렇게 정치 분석이 나오니, 이거 정말 세상 막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첫째, 대외활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미 공개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하고 대답을 해줬고, 둘째,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조목조목 알려주면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그 답을 그 정도 했으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셋째, 여사 의혹 규명 문제는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라. 명태균 관련 의혹은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이런저런 해명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냐?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야당의 탄핵 공세 및 헌정유린 행태에 공동 대응하고 4대 개혁 추진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말은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만나기 전에는 회동 사실과 의제 등이 대국민 여론몰이 성격으로 사전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했던 게 사실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을 독대까지 해서 만나서 얘기하자던 사람이 이걸 국민들 앞에 다 공개를 해버리고 말이죠. 나는 독대를 원한다. 그런데 비서실장을 옆에 배석시키겠다 한다. 그래도 나는 만나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3대 쟁점을 내가 요구하겠다. 또 이거 특검 이거 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다 까발려 놓고 그럼 까발리면 뭐하러 만날 필요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상당히 언짢았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이날 회동에서는 한 대표는 또 세세하게 요구했고 윤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전평입니다. 대통령실 고위인사 A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과 흐름을 보면 성공적인 회담인데 왜 밖에는 결렬된 회담이다. 빈손 회담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알려진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권인사 B씨는 한 대표가 외려 실패한 회담이 돼야 대통령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고 보는 건 아닌지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한 회동은 사실 재보선에 대한 걱정으로 성사에 이르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동남아 3국을 순방하고 왔죠. 해외 현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윤한 대회동과 관련해서 이 두 차례나 이렇게 전화를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7일 그 필리핀 마닐라에 있을 때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와의 면담 필요성을 건의했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당대표가 선거 때문에 바쁠 테니 투표일인 16일 이후로 추진하라면서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한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회동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통화는 10일 저녁 라오스 체류 중에 윤 대통령은 재보선 현황을 궁금해하면서 정 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면담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부산 금정과 같은 집권당 텃밭에서 패할 경우에 여권의 동반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 윤한 회동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분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또 급하죠? 이재명이 유죄 선고가 나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가 떨어지면 자기가 날개가 떨어진다고 아마 생각하는 조급성이 아마 배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 대표가 회동에 임한 1차적 목적은 윤과 한 둘 사이에 가불관계 역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전을 시키려고 내가 우위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덜미 김건희 여사 덜미를 잡고 있다. 나는 한재명이다. 이런 걸 갖다가 보이고 싶었을까요? 나는 이재명이하고 친하다. 잘 통한다. 이미 구면이다. 또 만나기로 오늘 오기 전에 회담하러 오기 전에 4시간 전에 나 화답했다. 이재명하고 만난다 하고 공중파에다 쏘아댔죠. 네. 철저하게 완패를 시키려고 했지만 폭탄을 갖고 투하를 했지만 그 폭탄이 불발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패했다 이겁니다. 명예혁명이 실패했다는 건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한 대표의 국정운영 정상화 요구는요. 윤 대통령에게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라는 촉구이자 김건희 여사의 아웃을 받아들이라는 요구하고 통했다고 이 허민 기자는
결론적으로 분석합니다. 즉 윤석열 대 한동훈의 권력투쟁이자 한동훈 김건희의 인정투쟁이었는데 한 대표의 궁극적 목적은 대통령의 완전 승복을 받아내서 항복을 받아내서 전국 주도권을 자기가 쥐겠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대통령과의 권력투쟁은 필연적이고 여사 관련 의혹이 그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나하고 만날 수 있고 이재명이 그 대통령 만나기 4시간 전에 이재명 씨 내가 당신 만납니다 하고 화답을 해줬잖아요. 만나겠다. 일정 조율하자. 이렇게 됐죠. 그것이 다 뭐냐면 대통령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위협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의연했습니다. 역시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이만큼 적은 자는 한동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긍정적 화답을 끌어낸다면 여권 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고 실패해도 대통령 권력과 싸운 대한 권력이다 내가 하고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지만은 천만에 한동훈을 대한 권력으로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훈 패거리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눈을 가만히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관전을 하고 있다. 한동훈의 노는 꼴을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권 투톱의 성공적인 회동 사례는 2010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의 독대 회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기 직전인 그해 8월 21일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극비리에 만나가지고 이건 극히 보안입니다. 극비리에 만났습니다. 만나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 대한민국의 확성기를 틀어놓고 방송을 그저 고성능 방송을 한 겁니다. 나 대통령 협박하러 간다. 만난다. 이 김건희 어떻게 한다. 1, 2, 3 하면서 그냥 막 외쳤습니다. 협박성 발언까지. 이게 협박이지 뭡니까? 공개 협박. 그러려면 뭐하러 만납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다 해버리려면 대통령을 뭐하러 만납니까? 그러니 대통령이 나중에 그걸 알고 얼마나 그거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플러스 나는 이재명 4시간 바로 회담 4시간 전에 이재명 씨 나 당신 만납니다 하고 화답을 딱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인간적으로 야비한 장면입니다. 야비하죠. 이재명을 만나겠다고 4시간 전에 말을 해서 다시 말하자면 김건희 특검법 협박이라고 그게 내재되어 있지 않냐 하는 걸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평론하는 분들은 그런 점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아까 저 말하다가 말았지만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만남은 아주 극히 극비리에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극비리에 만나가지고 최대 성과는 둘의 갈등이 여권 분열로 치닫는 것을 막자 얘기했습니다. 여권이 분열하면 안 된다. 당신 친박하고 친이하고 이렇게 분열되는 그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막고 정권을 일단 재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회담 특징이 뭘까요?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 보수를 갖다가 지켜야 된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이명박 정부의 성공,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자. 그래야 정권 재창출이 된다. 이거는 이명박 씨가 정권 재창출 노력을 한다. 이 두 가지가 딱 책임 분담해가지고 주고받기 했습니다. 여당 실권자 박 전 대표가 먼저 국정협력을 약속했고 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로 화답을 했습니다. 반드시 재창출하겠다.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재창출해 주겠다는 대답은 안 했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여기서 꼭 우리 여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죠. 그다음에 2인자는 1인자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2인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1인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표는요, 청와대 인적 쇄신을 거론 안 했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적 쇄신을. 박근혜 대항마 발탁이라는 의혹을 받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항마라 발탁했다고 해가지고 언론에 막 떠들었던 김태호 그 당시 총리 후보자. 그 상황에서는 김태호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불만도 눈꼽만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은 대단한 거죠, 사실은. 큰 것을 보고 적은 것을 다 감내하는 것. 바로 여기서 대통령감이라는 것은 이미 딱 보면 알아요. 저건 깜이다 아니다. 한동훈은 깜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은 존중을 완전히 했고 권력 투쟁으로 비춰질지 스스로를 차단하고 몸을 낮췄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했고 권력 투쟁 비칠 여지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품과 인격입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통령을 협박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당치 않죠. 가당치 않아. 자기 같으면 협박에 넘어갈지 몰라도 탄핵되고 돌을 맞을지언정 한동훈의 그런 불려의하고 불경스러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대통령 통수권자로서는 그걸 용인하지 못하는 그 자존심, 자기를 지키는 그 방어력, 그건 아주 신사인 대통령만이 가능했다. 윤 대통령의 아주 훌륭한 덕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동은 극비로 진행됐고 아무도 몰랐어요. 국민도 몰랐고 거기 심지어는 홍상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조차도 회동 성사 직전까지 낌새만 알았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권의 1, 2인자가 어떻게 만나기로 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사전 정보도 대국민 여론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회동의 의미와 흥미는 극대화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온전한 임기 완료를 위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대선판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를 밀어준 거 아닙니다. 공정한 대선판을 보장해 주는 것만 해도 대통령의 공정성, 그것만 해도 대통령이 크게 봐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한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한동훈은 까문 고사하고 끼지도 못해요. 네. 이 결과를 한번 허민 전임 정치부 정치 기자가 분석한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했습니다. 박근혜는 그래서 2년 4개월 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겼습니다. 정치 고수 두 사람의 금도와 타협 그리고 건설적 차별화가 만들어낸 3.53포인트 차 승리였습니다. 한동훈은 여론전을 펼치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거기다 이재명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협박의 소재로 삼고 이런 모양새는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는 야비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행태, 정치 행태였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느끼는 사람은 다 느낍니다. 윤한회동은 한 대표의 사전 공개와 대국민 여론전으로 이미 실패를 잉태했습니다. 한 대표는 사전에 독대 요청서를 또 여사 관련 의제들을 언론에 흘렸고
회담의 성공 기준점을 확 높여놨습니다. 그 어떤 결과도 국민 눈높이 충족시키는 내용은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 활동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와 참모들이 만들어낸 아마추어리즘의 전범이었다.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 멋들어집니다. 한 대표는 사전에 독대 요청서를 퍼뜨렸고 여사 관련 의제들을 모두 언론에 흘림으로써 또 이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어떤 언론들은 막 한동훈에 유리하게 써댑니다. 네. 어떤 언론이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회담의 성공 기준점도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어떤 결과도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내용은 있을 수 없게 해놨습니다. 한동훈만이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중앙정치 무대 활동 경험이 부족한 이 지도자라는 한동훈과 한동훈의 참모들이 만들어낸 아마추어리즘의 전범이었다. 이렇게 전범, 아마추어리즘의 전범이었다. 이렇게 허민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대표의 김건희 아웃과 전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명예혁명은 실패했다. 성급한 권력투쟁으로 대사를 그르쳤다. 윤 대통령의 실정도 크다. 실점도 크다. 실점도 크다. 무엇보다 여권의 분열 위기감이 커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돌을 맞고 가겠다고 표현했고 범어사에 들려서 스님들과 얘기하면서 때리면 돌을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의 참 참담함을 또 어떻게 승화시키는 지도자 리더십으로 승화시키는 훌륭한 과정의 말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저녁 때 친한계 모여라 하고 긴급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2명 거기에는 배현진이라는 여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배현진은 여기저기 끼면서 과잉 충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은 홍준표가 키워줬고 만들어내놓은 사람인데 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참 잘 놀고 있는 분입니다. 저런 분이 한국 정치에 성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얼마나 성공하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허민 기자가 쓴 이 내용은 참으로 이 한동훈이가 한 10번은 읽어보면서 오늘 문화일보에 났으니까 어저께 났으니까 읽어보면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될 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대목들이 많습니다. 한동훈에게 추천합니다. 한동훈 명예혁명 시도했지만 성급한 권력투쟁이 대사를 그르쳤다. 허민의 정치카 카페였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